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선 연습을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필연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의 움직임을 잘 제어할수록 원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심지어는 아기 때 첫 걸음을 떼는 것들처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점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와 연습이 답이라는 겁니다. 처음 연필을 잡으시는 분들이나 그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선긋기에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비록 우리 욕심이 좀 처음부터 잘하기를 바라고 내가 꿈꾸는 어떤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 잘 그리는 분들,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 100이면 100 처음부터 잘 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수없이 많은 세월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욕심을 조금 덜어놓으시고 나만의 템포에 맞춰서 길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또 무턱대고 죽어라 연습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이미 많이 알려진 다른 영상들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연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연습 방법은 조금씩 다를 테니까요. 제가 오늘 제시할 연습 방법이 무조건 이대로 해야 합니다 하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좀 기초적인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영상이나 또 다른 방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연습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아무래도 다양한 방법들을 써볼수록 나에게 필요한 방법을 찾는 데 수월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종이에 선을 그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실 때 좀 건강한 자세를 취하셨으면 합니다. 구부정하거나 바닥에 엎드린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몸이 바로 됐다면 연필 잡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 볼게요. 음,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글씨 쓸 때 연필을 쥐는 파지법입니다. 대부분들 연필 잡아보라고 하면 100이면 100 이렇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세밀한 묘사에 강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진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익숙한 방법이라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거나 연한 선을 쓰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지만 심 부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잡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이 장점이라면 한 중간 정도 되는 긴 선을 긋기 편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강약 조절이 쉽다는 점입니다. 연필을 종이에 올려놓기만 하는 정도의 무게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연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진하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약간은 구불구불한 선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파지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로 이젤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지고 팔 전체를 고정시켜서 그리는 큰 그림 특성상 우리 팔과 연필이 일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당연히 팔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긴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과 뭔가 보기에 전문가 같아 보인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다만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힘든 파지법이 되겠죠. 이외에도 분명히 연필 잡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스타일이라든가 그림 크기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시고 또 다양하게 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종이에 한번 선을 그려 봅시다. 처음 시작은 짧은 직선부터 시작해 볼 겁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짧은 선을 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선을 그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시 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건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체를 잘 제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출발점과 도착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반드시 시작점에서 출발을 해서 끝점에서 끝나도록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 다시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하는 연습 방법은 우리가 선을 그음과 동시에 또 전체를 보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짧은 선은 시야도 짧고 누구나 이미 편하게 그을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점점 긴 선을 긋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선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긋더라도 긴 선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실제로 긴 선을 써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막막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조금 더 긴 선을 긋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긴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짧은 선 긋기는 굉장히 편하니까요. 긴 선 역시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그어 보시고요. 점차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선을 조금 더 길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을 그으실 때 너무 빠르게 그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연필이 남기는 흔적을 음미하면서 한번 그어 보세요. 가끔은 점을 찍지 마시고 위에 그린 선과 평행한 선을 긋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 연습 방법은 우리가 다른 선과의 상관관계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그림이라는 게 어,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가로선은 굉장히 편하죠. 우리 신체 구조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자세 특성상 대각선이 가장 편하고 그 다음으로 가로선이 가장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릴 수 있는 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어려운 걸 연습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로선도 한번 그려봅시다. 저도 여전히 잘 못 그리는 선이긴 한데 길어질수록 더 어렵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자신을 좀 칭찬을 하면서 역시나 천천히 한번 그려봅시다. 곡선도 한번 그려보죠. 곡선이라는 거는 리듬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체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입니다. 곡선을 그릴 때도 직선처럼 몇 개 점을 찍어 놓고 지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다만 곡선 특성상 우리 만약에 근육이 경직돼 있고 우리 몸이 만약에 경직돼 있다고 하면 잘 그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풀기로는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아무렇게나 느낌대로 그어보시는 것도 재밌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원입니다. 곡선의 연장선이긴 한데 같은 지름을 가지는 곡선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를 제어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그렇지만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응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연필 잡는 방법으로 원 그리기는 어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하지만 큰 원을 그리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큰 원도 그려 보시고, 다만 그리실 때 한 번에 그리시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 특히나 큰 원을 그릴 때는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그리기보다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약하게 여러 번 그리셔서 점차 바른 원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은 연습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원인데요. 타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얼굴형을 그릴 때도 사용되고, 그리고 사물 중에서 단면이 원인 형태의 사물을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전부 다 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타원을 정말 많이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 긋기 연습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고 그리기입니다. 이게 관찰력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걸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틀에 박힌 선 연습에서 벗어나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염없이 뭐 직선이랑 계속 그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재미도 없고, 또 이렇게 모인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던가 사진을 대고 그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긋는 연습도 되고, 결과물도 그럴싸하게 남는다는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고 그리는 거는 관찰력을 늘리는 연습이라기보다 어디까지나 선 연습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한 그 종이들 모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선 연습을 할 때 연습을 하고 그 연습한 종이들을 그냥 버렸었거든요. 하지만 그 연습한 종이들을 우리 어릴 적 사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필름 카메라로 저를 좀 많이 찍어 주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찍힌 사진들 중에 좀 잘 못 나온 사진들조차도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제 어릴 적도 추억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자라온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긋는 선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취미로 그림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지금 긋는 선들은 그림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이거든요. 그 발자취들을 고스란히 남겨본다면 분명히 나중에 우리들의 소중한 어릴 적 사진이 될 겁니다. 이걸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그리던 시절도 있었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구나. 그리고 이 연습 덕분에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증거 자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선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법들이 무조건 이대로만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림이라는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한 분야거든요. 그림 그리는 그 개개인의 성격부터 살아온 삶, 그리고 좋고 싫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어내는 이 모든 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그림들 모두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스스로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못 그렸다, 뭐 안 그려진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말처럼 즐겁게 그림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필압 조절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제가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다소 지루한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게 그림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